안녕하세요. 칠기존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고달픈 50대를 위한 인간관계 처방전 50대 관계에서 비워야 할 것들입니다. 지은이는 미시지마 히로코, 옮긴이는 유미진, 발행은 시그마북스입니다. 언제부턴가 배우자와의 관계가 삐걱대고 연로한 부모에게 말을 하면 감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훌쩍 커버린 자식과 대화가 끊긴 지는 오래고 회사에서 쓸모없는 존재처럼 느껴진다면 당신은 분명 대한민국 50대가 틀림없습니다. 이처럼 50대 인간관계를 들여다보면 골치 아픈 문제가 넘쳐나고 있는데요. 저자는 50대가 자신의 노후에 대한 불안함과 자녀의 독립, 노부모의 봉양에 대한 문제가 현실로 다가오는 시기이며 위아래 세대로부터 다양한 역할을 요구받는 끼인 세대로서 여러 가지 한계를 느낄 나이이기 때문에 50대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인간관계에 주목하면서 50대부터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의 행복도가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정신과 의사인 저자가 경험한 다양한 상담 사례를 통해 보다 실질적인 조언과 인간관계에 대한 50대의 다양한 고민을 짚어보며 대처법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먼저 1장에서는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문제를 다루며 2장에서는 자녀, 형제와의 관계에 대한 고민을, 3장에서는 친구, 직장, 동료와의 관계에 대해 짚어보고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50대로서 겪는 불안과 고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50대부터의 인간관계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세대를 불문하고 좋은 인간관계는 생활의 질을 든든하게 받쳐줄 것입니다. 힘들 때 의지할 수 있고 푸념을 들어주고 자신을 신뢰해주는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다면 삶의 질은 한층 높아질 것인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잊지 마세요. 50대부터의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배우면 단순히 이 시기의 고민을 해결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 발 더 나아가 인생의 후반을 어떻게 살아갈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몇 가지 사례를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이를테면 적응의 문제입니다.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적응이라는 시점에서 보면 괜찮아지는 일이 의외로 많습니다. 본문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가령 아내 없이 혼자 집에 있기 싫어하는 남편이나 사사건건 말참견하는 배우자의 부모도 적응이라는 시점에서 보면 문제를 이해하기 쉽고 또 대처하기 쉬운 사례가 많습니다. 상대의 관점에서 적응을 의식해 보세요. 또한 50대 이후에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젊었을 때만큼 자신을 믿고 의존하는 일이 줄어들어 허무함과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그럴 때 기운을 되찾는 비결은 베푸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또 자신을 소중히 대하지 않는 것 같아 섭섭한 마음이 든다면 어떻게 하면 나를 소중하게 대해줄까가 아닌 어떻게 상대를 소중하게 대할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른바 억지로 밀어붙이는 사고방식이 아닌 서서히 느껴지는 따스함이 서려 있어야 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잠깐 소개했지만 이 밖에도 유용한 사례와 대처법이 많습니다. 원래 의뢰받은 고민에 대한 답변으로 쓴 원고였기 때문에 50대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생각하기에 앞서
이런 식으로 50대 이후를 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풍요로운 삶이 되겠다고 생각하는 관점에서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인생 후반으로 갈수록 화두는 아무래도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가 되기 쉽습니다. 요즘에는 특히 더러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서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노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건강 마냐라도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 행복도가 내려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한 사람이 죽거나 자신이 불치병 진단을 받는 사례가 많아지는데 그럴 때 자신의 마음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것도 인간관계입니다. 그 밖에도 이렇게 생각하면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관점으로 이 책을 썼습니다. 돈과 건강은 분명히 소중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돈이 다 떨어지면, 만약에 불치병이라도 걸리면과 같은 생각에 사로잡히면 풍요로운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돈이나 질병 그 자체가 자신을 불행하게 하는 게 아니라 돈이나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이겨내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힘이 되어주는 것이 인간관계입니다. 이것은 연구를 통해서도 명백하게 밝혀진 사실입니다. 이 책은 50대 관계에서 비워야 할 것들이라는 책명을 붙였지만 50대만 특정해서 쓰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세대도 충분히 공감할 만한 내용이 많습니다. 나이가 적든 많든 누구나 건강이나 노화 문제에 직면하고 가족의 관계성도 달라집니다. 어딘가 짚이는 데가 있는 사람이라면 세대를 불문하고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 50대부터의 인간관계가 여러분을 더욱더 행복하게 하는 힘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부부 사이의 불만은 도와달라는 신호다. 배우자와 함께할 앞날이 걱정이에요. 집안일이나 자녀 교육은 말할 것도 없고 여행 계획조차 죄다 아내에게 맡겨버리는 남편. 한편 사소한 일에도 툭하면 짜증내고 남편을 닥달하는 아내. 50대가 되면 부모님 간병이나 주거 문제 등으로 부부가 함께 의논해서 결정해야 할 일이 많은데도 서로 강 건너 불구경하듯 나몰라라 합니다. 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랜 세월 부부로서 함께 살아온 배우자와의 관계에는 여느 관계와는 다른 점이 많습니다. 먼저 당연한 말이지만 사이가 너무 가까운 걸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개인적인 정보도 서로 속속들이 알고 있지요. 너무 가까운 사이지만 그 관계성은 독특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의 경우 잠자는 시간을 빼고 계산해 보면 배우자보다 회사 사람들과 훨씬 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 부부가 느긋하게 대화를 나눌 시간은 없습니다. 하지만 부부니까 조금 무례하게 굴어도 괜찮다는 생각이 은연중에 있어 가장 소중한 상대임에도 실은 가장 소홀하게 대하기 십상입니다. 둘 중 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참고 사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미국의 자료를 보면 중년 기혼 여성에게 우울증을 유발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배우자와의 불화를 꼽습니다. 누구에게나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상대가 자신의 삶의 중심에 있다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절망적인 부부 생활은 인생을 송두리째 무력감과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들게 합니다. 부부는 힘이 되기도 하고 스트레스가 되기도 한다. 서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부부는 서로에게 더없이 큰 힘이 됩니다. 나는 정신과 의사로서 어긋난 부부 사이를 중재하는 일을 많이 합니다. 차근히 대화에 이견을 좁히고 서로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싹튼 부부를 볼 때면 절로 흐뭇해지곤 하지요. 좋은 부부 관계는 가정 밖에서 받은 충격을 완화해 줍니다. 그딴 죽는 소리를 해봐야 소용없어 처럼 매정한 말을 뱉는 관계라면 마음이 병들지도 모릅니다. 일보다 당신이 소중해. 그런 형편없는 직장에 계속 다닐 필요 없어.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 헤쳐나갈 수 있어. 라고 다독여주는 배우자가 있다면 마음을 새로 다잡을 수 있고 우울증에 걸릴 일도 없겠지요. 자녀가 있는 부부라면 각자 부족한 부분을 서로 보완하면서 한 사람의 인격을 길러준다는 의식을 가지면 더욱 연대감이 끈끈해집니다. 만약 이혼을 하더라도 전 배우자에 대한 험담을 아이 앞에서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아이에게 부모는 이 세상에서 둘도 없는 소중한 존재이므로 함부로 험담하고 욕하면 아이는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물론 가정폭력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가정폭력은 마음도 병들게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녀를 소중하게 지켜주어야 합니다. 이번 고민은 남편이 아내의 외출을 싫어해요. 오랜만에 친구가 여행을 가자고 했습니다. 남편에게 말했더니 언짢은 기색을 내비칠 뿐 별말이 없습니다. 그러더니 대뜸 한다는 말이 밥은 어떻게 였습니다. 자기 생각만 하는 거죠. 출발하기 전날 밤을 꼬박 새워가며 식사 준비를 해놨지만 심기가 불편한 남편을 생각하니 여행 내내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가는 여행인 만큼 친구랑 여행 가면 좋지. 즐겁게 놀다 와요. 같은 말을 듣고 싶지만 남편의 불안에 주목하면 또 다른 풍경이 보입니다. 사람에게는 모든 변화가 스트레스가 됩니다. 언뜻 보기에 좋은 변화라 할지라도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마련입니다. 밥은 어떻게 해? 라고 말한 것을 보면 남편은 집안일이 서툰 것 같습니다. 남편 입장에서 보면 아내의 여행은 생활을 뿌리채 뒤흔드는 변화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좀 더 과장되게 말하면 나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입니다. 또한 취지가 어떻든 간에 자신의 일상이 흐트러지는 것은 스트레스가 됩니다. 아내를 배려하기에 앞서 밥은 어떻게 라는 볼멘 소리가 터져나온 것은 부부라는 허물없는 관계 탓에 본심이 고스란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없는 환경에 적응할 시간을 준다. 물론 이상적인 답변은 친구랑 여행 가면 좋지, 즐겁게 놀다 와요 라는 말을 듣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랜만에라고 말한 것을 보면 남편은 아내가 항상 옆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주는 일상에 길들여진 사람입니다. 여행은 무슨 안 돼 라고 윽박지르는 남편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여기서 남편은 남편 나름대로 아내가 자리를 비운 생활에 적응하려는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응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조금 주면 어떨까요? 짧은 여행이라면 남편은 외식이나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워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고민살의 아내처럼 미리 음식을 만들어두는 방법도 좋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뒤에는 신나게 이야기 보따리를 풀기에 앞서 당신이 이해심 많은 남편이라서 정말 좋아요. 많이 불편했죠. 라고 먼저 남편에게 감사와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까지 저 자세로 말할 필요가 있을까 싶겠지만 우선 익숙해지는 것에 초점을 맞춰 생각해 보세요. 이를테면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할 때 처음에는 낮은 곳에서부터 뛰어들다가 공포심을 조금씩 극복하고 차츰차츰 높이를 높여가는 상황과 다 들어맞을지 모릅니다. 갑자기 너무 높은 기대치를 요구하면 상대는 공포심을 느끼고 자신을 방어하는 데 급급해집니다. 우선은 조금만 노력하면 할 수 있는 정도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탁은 조금씩 천천히 한다. 밥은 어떻게? 라는 남편의 반응을 자기밖에 모른다고 생각하면 배려심이 부족한 사람, 자기 중심적인 사람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미지의 환경에 적응하려는 남편의 SOS라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괜찮아요. 밥은 다 해놓고 외출할게요. 라고 안심시켜주면 남편의 불안감은 점차 사그라질 것입니다. 또 언젠가는 요리도 익힐 테고 그때가 되면 많이 칭찬해주면 됩니다. 앞으로 좀 더 자유로운 생활을 원한다면 먼저 남편이 적응해가는 과정을 돕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아내가 자리를 비운 평소와 다른 일상에 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을 남편에게 괜찮아요. 천천히 하나씩 해나가요. 나도 당신의 변화 과정을 응원할 테니까요. 라는 마음으로 대하면 남편이 단순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으로 느껴지기보다는 하나로 똘똘 뭉쳐진 부부애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내는 자유를 손에 놓고 남편은 아내 덕에 불안감을 덜 수 있습니다. 남자들은 대개 과제 달성형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 노력을 인정받는 것을 좋아하므로 당신 덕분에 즐거웠어요. 고마워요. 라고 칭찬해주면 의외로 쉽게 기분이 풀릴 테고 서서히 기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변화에 적응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다음 여행까지 조금 시간을 두면 남편은 어디까지 요구사항이 늘어날까 하는 공포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번 고민은 미덥지 못한 남편과 함께할 앞날이 걱정이에요. 시부모의 간병 문제를 며느리가 직접 말을 꺼내면 감정이 상할까 싶어 남편에게 말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부모님 앞에서는 사람 좋은 얼굴만 하고 있고 좀처럼 입을 열지 않습니다. 이런 미덥지 못한 남편을 보니 이대로 함께 살아갈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결혼 생활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가 시부모와의 관계입니다. 배우자는 스스로 택한 상대지만 시부모는 결코 스스로 택한 상대가 아니니까요. 따라서 시부모와 관련된 일은 남편이 말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아무래도 친자식이 말하는 것이 듣기 편합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아들의 결혼에 대해 심경이 다소 복잡하기 마련입니다. 아들이 결혼하면 물론 저마다 입장 또는 세대 차이가 있겠지만 아들을 뺏겼다고 생각하는 시어머니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심경이 다소 복잡한 것이지요. 이것 또한 적응, 다시 말해 익숙해지는 문제입니다. 점차 며느리가 자신들을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납득하게 되면 사이좋게 지낼 수 있습니다. 다만 익숙해질 때까지는 시부모의 입장에서 며느리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가족이나 다름없습니다.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은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적응할 때까지 아들인 남편이 노력하는 것이 지름길입니다. 믿었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것이다. 이번에는 시부모와 아내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는 남편의 문제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고부간에 무슨 문제라도 생기면 결혼 생활이 복잡해집니다. 혈연 관계와 달리 부부는 헤어지면 남이 되기 때문에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아이가 있다면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상황인지라 남편과 차분히 의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로 남편이 믿업지 못한 사람일까요? 어쩌면 아내와 자신의 부모가 사이좋게 지낼 수 있도록 애써 풍파를 일으키지 않으려는 방침일지도 모릅니다. 익숙해질 때까지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또 당신이 하는 말이라면 다소 반발심을 느끼더라도 아들이니까 너그럽게 받아들이지 않겠냐고 찬찬히 설명해 보세요. 고부간의 관계가 돈독해지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이 시기에는 남편이 중간에서 교통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때 남편은 아내가 힘들어한다며 아내를 전면에 내세우지 말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균형을 잘 잡고 싶다는 식으로 남편으로서의 책임감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말이 통하지 않는 부모라면 거리를 두는 것이 정답입니다. 또 그토록 꽉 막히고 고집불통인 부모라면 남편도 도저히 어찌해 볼 재간이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며느리가 어찌해 볼 수 있을까요? 남자는 비난을 받으면 의욕을 잃는다. 먼저 남편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 남편과 함께 충분히 상의해야 합니다. 당신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말해야 한다며 닥달하듯 몰아붙이면 남편은 의욕을 잃고 풀이 죽을 것입니다. 부부 사이 또한 위기에 처할지도 모릅니다. 남자는 비난받는 것에 한없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일을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어요. 어떻게든 아버님, 어머님과 잘 지내고 싶어요. 내가 직접 말해서 관계가 나빠지는 게 싫어요. 당신이라면 잘 해결해 줄 거라 믿어요. 라고 말하면 남편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설 것입니다. 또 어쩌면 남편은 남편대로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부모에게 단 한 번도 말대답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쉽게 수긍할 수 있는 수준에서 말을 꺼내야 합니다. 부탁할 게 있어요. 라며 편안한 분위기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키워드는 적응입니다. 즉,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가족이 된 당황스러움을 생각하면 적응의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도 말이 안 통한다면 부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노력했는데도 이혼이라는 결과가 나온다면 나는 할 만큼 했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이번 고민은 아내의 짜증에 지쳐요. 아내는 사용한 컵을 그냥 놔두면 어떡해. 또 취미용품을 사들였네. 라고 쉽게 짜증을 내며 못마땅해 합니다. 나는 불만에 가득 찬 아내에게 잔소리를 듣는 것이 싫어서 가급적이면 꾹 참으려고 합니다. 좋아하는 취미생활도 혼자 있을 때 몰래 하는데 이런 생활에 지치고 짜증이 납니다. 남자는 대개 불만에 가득 찬 여자의 얼굴을 보는 것을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비난받는 것을 못 견뎌하지요. 왜 그토록 힘들어하는지 살펴보면
자신이 잘하고 있지 못한다는 증거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지만 남자는 대체로 과제 달성형이고 자신이 잘하고 있는지를 신경 쓰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리고 이는 상대방의 기분을 통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남자가 비난에 약한 것도 자신이 잘하고 있는지를 신경 쓰기 때문입니다. 비난받는 것을 잘하지 못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여자는 불만 가득한 기색을 드러냄으로써 이해를 구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만 가득한 얼굴로 나한테 뭔가 소홀한 것 같아 신경을 좀 써요 하는 마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남자는 자신이 잘하고 있나 하는 겉모습 같은 형식을 중요시하지만 여자는 자신을 생각해주고 있나에 주로 관심을 쏟습니다. 자신을 알아주고 생각해준다면 형식은 일정 부분 타협할 수 있습니다. 사용한 컵을 아무데나 놔두거나 취미용품을 사들이는 것 또한 실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컵을 정리하는 자신이나 방 정리 또는 집에서 경제적인 문제를 담당하는 자신을 알아주지 않아서 불만이 쌓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면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지는 않았을 텐데 라는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이지요. 상대가 배려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컵이든 취미용품이든 못 본 채 눈 감아주지 않을까요? 불만 가득한 아내의 모습을 보고 나는 잘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는 남편은 더 이상 아내와 골치 아픈 대화를 하고 싶지 않아 입을 꾹 닫아버리기도 합니다. 아내가 보기에는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 가장 소중한 배려이지만 남편은 단지 비난을 받았다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평불만하는 아내가 싫어서 마냥 참기만 하고 사는 남편은 실은 아내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셈이지요. 아내가 원하는 것이 배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형식을 갖춰서 어떻게든 하려고 애쓰다 보면 이번 사례처럼 스트레스가 쌓일 것입니다. 아울러 아내는 사실 형식적인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나서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자는 형식이나 겉으로는 자신이 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 안심하므로 아내는 수시로 웃는 얼굴과 고맙다는 말을 통해 알기 쉽도록 마음을 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여자는 배려를 원하기 때문에 남편은 최대한 아내를 배려하고 특히 아내가 기분이 언짢을 때는 오로지 배려하는 마음으로만 상황을 돌파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러한 특징을 알면 반대로도 즉 남편은 자신이 비난받았다는 생각이 들 때 조금 더 끈기 있게 버텨보고 아내는 불평불만하기보다는 대화를 제안하는 등 여러 방법을 강구해 볼 수 있습니다. 사이가 좋았던 친구와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 친구와의 관계가 멀어졌어요. 학창시절에 사이가 좋았던 친구나 예전에 직장 동료 등 전에는 함께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거웠는데 오랜만에 만나니 분위기가 변했거나 대화가 통하지 않아서 뭐지 하고 느끼는 일이 부쩍 늘어난 기분이 듭니다. 왜 이렇게 느끼는 걸까요? 예전 같은 관계로 돌아갈 수는 없을까요? 나이가 들면서 친구와 사이좋게 잘 지내는 방법이 있을까요? 인생은 사람마다 제각기 다릅니다. 학창시절은 비교적 비슷한 환경에서 함께 공부하고 좋아하는 선생님이나 싫어하는 선생님이 있고 동아리 활동을 하고 수학여행을 가고 첫사랑을 고백하거나 장래 희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등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동료의식을 끈끈하게 느끼고 신뢰관계를 쌓기도 쉽습니다. 차이를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사회에 나가면 각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직업도 천차만별입니다. 요즘에는 사회적 승자, 사회적 패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회적 성공을 가늠하는 척도나 생활 환경이 사람에 따라 달라집니다. 믿고 들어간 기업이 파산하거나 정리해고를 당하는 일도 생기지요. 또 실적 부진으로 생각만큼 돈을 벌지 못하기도 합니다. 또한 직장 생활을 하지 않는 전업주부라 해도 사는 모습은 천차만별입니다. 그야말로 부자와 결혼한 사람이 있는 반면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 부업을 하면서 알뜰살뜰 살림을 꾸려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주부라도 가정 환경에 따라 당연히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과연 서로 통할까요? 이번에는 유명한 요리사 누구씨를 초대해서 가든 파티를 하려고 해. 시간이 되면 올래? 어머, 입고 올 드레스가 없나? 와 같은 얼굴이 찌푸려지는 장면이 연출될지도 모릅니다. 사생활은 경제력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이 병에 걸렸거나 아이가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해 등교 거부를 하거나 가족이 경제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등 집안 문제들 때문에 골치 아픈 문제를 안고 있기도 합니다. 혹은 너무 소중한 사람과 사별한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 걱정 없이 편하게 살고 있는 사람과 당연히 대화가 통할 리 없겠지요. 나이를 먹는 방식도 사람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나이를 먹으니까 점점 더 사는 게 즐거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나이를 먹을수록 잃는 것 투성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나이를 먹으면서 건강을 해치는 사람이 있고 언제나 기운이 펄펄 넘치고 건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마다 감각이 다른 것도 당연하겠지요. 학창시절에는 아직 사회를 모르는 만큼 가치관이 비슷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대부분의 사람은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대한 기대감과 긴장감을 안고 있을 것입니다. 학창시절과 비교하면 생활 환경이 다양해진 후에는 차이가 생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노후에 대한 생각도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사람마다 제각기 달라집니다. 건강상의 불안이나 경제적인 불안을 심하게 느끼고 있는 사람과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이 체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겠지요. 이렇게 생각하면 서로 의견이 맞지 않고 대화가 통하지 않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옛 친구는 소중한 재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친구와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것이 좋을까요? 물론 비슷한 생각을 가진 친구와는 지금도 여전히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지요. 똑같은 병을 앓고 있거나 자녀 양육에 관해 같은 고민을 안고 있다면 신나게 이야기꽃을 피울 것입니다. 오랜 친구이기 때문에 마음을 터놓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렇지 않은 친구와는 어떻게 지내면 좋을까요? 학창시절에는 공통점이 많았다는 것이 힌트가 됩니다. 학창시절의 수많은 추억은 언제까지나 소중한 재산입니다. 당시에 사이가 좋아서 즐거웠다는 것은 나중에 어찌됐든 간에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당시의 추억 이야기를 꺼내면 친구와 신나게 이야기꽃을 피우며 유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지. 그게 재미있었지. 젊었으니까 그렇게 했지. 등과 같은 이야기를 세대를 초월해 영원히 즐거움을 주지 않을까요? 유복해서 무엇 하나 부족할 게 없어 보이는 친구일지라도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회사가 요즘 많이 힘들어. 나보다 나이가 많은데 업무 능력이 탁월한 부하 직원이 있어. 나 말이야, 사실은 좀 더 편하게 살고 싶었어. 등과 같은 말을 털어놓을지도 모릅니다. 오랜 친구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요. 또한 왜 그러지? 하고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 친구가 있다면 그럴 만한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뭔가 예전이랑 달라졌네. 전에는 훨씬 당찬 성격이었는데 무슨 일 있어요?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꺼낸다면 공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사람은 저마다 사정이 있다. 예전 같은 관계로 돌아간다는 것은 자칫 인생을 역행하는 것이 됩니다. 학창시절처럼 단순히 동료의식을 느꼈을 때와 달리 저마다 많은 일을 겪으며 어른이 된 것이니까요. 정말이지 이 사람의 가치관만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과는 예전에 아무리 사이가 좋았더라도 무리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껏해야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 추억 이야기를 나누는 정도면 됩니다. 하지만 학창시절에 사이가 좋았다. 옛날에 그 친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고 있다는 기반이 있으면 친구가 겪어온 그간의 사정에 대해 마음을 열기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워낙 보스 기질이 있었지 무리하게 부하 직원의 책임을 떠맡는 바람에 고생을 많이 했네. 역시 그 친구답다. 같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요. 물론 돈을 빌려주지는 못하겠지만 너를 믿고 있어 응원할게. 가끔이라도 우리 집에 밥 먹으러 와 하고 격려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고민은 친구와 대화가 통하지 않아요. 학창시절부터 친하게 지냈던 친구와 얼마 전에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친구가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난 멍텅구리라서 라고 하기에 무심코 그래 맞아 라고 대꾸하니 친구가 뭐야 라며 발끈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전 같으면 짓궂게 놀리거나 대놓고 지적을 해도 아무렇지 않았기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지만 뭐라고 라며 말대꾸하거나 자기 말만 일방적으로 해서 전혀 즐겁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멀어진 느낌이 들어 서운합니다. 자세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멍텅구리라는 말의 뉘앙스를 그 친구가 예전과 다르게 받아들인 것처럼 보입니다. 뭐야라고 발끈하거나 뭐라고 라며 말대꾸하고 자기 말만 일방적으로 하는 모습을 봐서는 옹졸하고 속이 좁은 친구 같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옹졸한 어른이 된 배경에는 뭔가 사정이 있지 않을까요? 너그럽게 받아들이지 못할 때는 스스로에게 여유가 없을 때입니다. 그리고 뭔가를 일방적으로 단정짓는 모습은 스스로가 꼭 그렇게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구가 별로 행복하지 않은 인생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닐는지요. 타인에게 너그럽지 않은 사람은 자신에게도 너그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남에게 비판을 받거나 자신이 노력한 결과가 형편없거나 현재 고민거리가 있거나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그 친구의 사정일 뿐 두 사람의 관계성이 변한 것에 대해 내담자는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분명히 서운한 일이니까 서운함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더는 여기에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친구에게 조금이라도 여유가 생길 때까지 잠시 거리를 두고 지금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친구를 만나세요. 방법은 이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에 맞는 인간관계를 찾는다.
예전 같은 관계로 돌아가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리움에서 비롯된 감정으로 당연하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하나는 빛나는 청춘 시절이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더 이상 학생이 아닌 신분으로서는 여러 가지 형태로 사회적인 책임을 지게 되고 보람과 더불어 고충을 느낍니다. 또 타협해야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럴 때 이상론을 함께 나누고 특히 여학생이라면 껌딱지처럼 꼭 붙어서 사이좋게 지내던 학창시절의 우정이 너무나 빛나고 마음을 따스하게 감싸주었을 것입니다. 현재 위화감을 느끼는 배경에는 이런 감정을 상실했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아울러 풋풋한 이상론은 물론이고 천차만별인 사람들을 이해하는 마음이 갈수록 깊어집니다. 또 남의 사정에 대해 너그러워집니다. 이렇게 성장한 현재의 자신이 예전에 사이가 좋았다는 특별한 사람들과 상대에 따라 더 친하고 덜 친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 맞는 인간관계를 찾기 바랍니다. 상담 사례에서 말한 친구와는 잠시 거리를 두면 어떨까요? 친구가 변하지 않으면 내담자의 삶의 질이 떨어질 뿐입니다. 다만 친구가 변한 진짜 이유, 어떤 불행을 겪었는지를 알면 든든한 버팀목이 돼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앞으로 몇 년 후가 될지 알 수 없고 그 정보가 어디에서 나올지도 알 수 없습니다. 지금 그 친구한테 끄집어내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제 읽기 좋은 날 오늘은 50대 관계에서 비워야 할 것들을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